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오늘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끌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남다른 입장을 내놔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국힘당은 법인세 인하 3%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1%까지 양보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법인세를 인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무차별적으로 다 인하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있다. 업종에 따라 높낮이를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어떤 때는 굳이 법인세를 안 깎아줘도 되는 것이다. 법인세를 깎아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 자, 이것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일으켜서 낙수 효과가 생긴다는 기존의 정부 여당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도 TPO야. 자,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헤어질 결심에 비유하면서 이제는 시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시장의 변화가 가장 큰 위기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다 보니 변화의 파고가 크고 형태도 달라서 무역과 수출 위주인 우리가 소화하기 어렵다.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시장이 변했으니 맞춤 정책이 뭐가 돼야 하는지, 변한 시장이 어떻게 맞춤으로 들어가야 할지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준다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다. 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일으키려면 그에 맞는 정책을 써라. 법인세 인하만이 투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고기를 갖다 주지 말고 낚시법, 낚시 포인트, 낚시 환경을 제공해라. 이 소리죠. 자, 이거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와 결이 비슷합니다. 이게 대기업들이 갑자기 착해지거나 민주당화가 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환경이 변했다. 지속 가능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ESG 경영 같은 거 할 수밖에 없고 아리백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안 줘. 그런 맞춤 정책을 달라는 겁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후보자 시절부터 제시를 해서 지금의 최태원 회장의 발언과 겹쳐 보이는 겁니다. 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오늘의 발언은 언론 환경 때문에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전달되겠지만 현재 법인세로 대립하고 있는 국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일반 국민들은 대기업 총수가 정부 여당의 무능을 에둘러 지적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번들은 역시 이재명과 대기업이 궁합이 맞았어. 그리고 윤석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뒷받침도 못해주고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이고 2023년에 어그레시브하게 뛰자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자빠졌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최태원은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현재 한덕수 총리의 무단횡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사과하면 끝날 일을 이상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처럼. 자, 최근 한덕수 총리는 이태원 문양소를 찾았다가 곤란한 질문을 막 받자 도망가듯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기에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무단횡단을 했지만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KBS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하는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 보호자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분명 붙어 있습니다. 그 경찰은 교통정리하는 경찰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차로 같은 곳에서 보게 되는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한 총리와 함께 건너고 있는 사람은 사복 입은 경찰이라고 봐준다고 할지라도 그는 교통경찰이 아닙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저 사람이 사복 입은 교통경찰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당시의 상황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시겠지만 달려오던 차량이 급정거를 합니다.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했던 한 총리는 불법을 저질렀다. 자, 무단횡단을 했으면 먼저 사과하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범칙금 내겠다, 이렇게 나오면 논란이 더 이상 없죠. 그런데 특권을 당연시 여기는 태도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경찰이 옆에서 호위하시는 높으신 분들은 저렇게 뭘 해도 괜찮은 건가? 불공정을 느끼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논란을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처럼. 락스뉴스! 오늘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는 새 교육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부터 초, 중, 고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안에 이미 자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자유를 또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죄다 탄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싶은 이 자유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 전해드린 한 총리처럼 또 최근에 황제 퇴근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처럼 특권을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쓰니까 차별화 이런 거 하고 싶은 겁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쓰면 애국보수고 민주주의는 빨갱이야,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약자들의 자유를 탄압해도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특권층이 특권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이찍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자유는 넣고 성평등은 또 뺐어요. 아주 완벽한 이찍 용어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은 국민을 갈라치는 이찍 용어를 교과서에 넣었다. 여기에 이찍들은 더 신났다. 여기에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안동 시민 여러분,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